특히 식품과 비식품을 혼재해서 운송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요. 식품이 오염되면 오염된 원료로 만든 제품을 먹어서 우리 배가 아플 수 있으니까요.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품질안전팀 최영수입니다. 이번에는 용수관리 기준과 보관 운송관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 시작합니다. 우선 용수관리인데요. 용수, 말 그대로 물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인데 우리 센터에서는 주로 빵을 만들 때 쓰는 배합수로 많이 쓰이죠. 물론 세척할 때도 쓰이겠죠. 빵을 배합할 때 물이 들어가다 보니 이 물이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햇섭의 용수는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규정에 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우리 센터는 성남시 맑은물 관리사업소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든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지하수를 쓰는 식품 영업장은 살균, 소독 장치를 설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장, 폐수시설, 동물 사육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물이 오염되지 않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돗물과는 다르게 지하수는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만일 지하수를 사용하여 음료 등을 만든다면 반년에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배합에 쓰이는 물 등은 안전해야 하니까요. 자, 물을 사용하기 전에 물을 보관하는 것도 안전해야겠죠. 그래서 물이 보관된 큰 저수조 등은 이렇게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누가 물에 독을 탈 수 있으니까요. 또한 저수조는 법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한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깨끗한 저수조 내에 깨끗한 물이 존재할 수 있겠죠. 용수관리의 마지막 항목은 비음용배관과 음용배관이 구별되도록 표시하고 교차하거나 함유되면 안 됩니다. 먹는 물이랑 안 먹는 물이 섞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자, 용수관리 마치고요. 다음은 보관 운송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 그대로 보관하고 운반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가 입고되면 이 원료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를 하게 되죠. 더 안전한 원료를 원하기 위해 원료의 성적서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야 안전한 원료로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원료가 생산되는 업체, 즉 우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이 협력업체도 위생적인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협력업체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햇섭을 인증받았다면 그 위생점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식품업체들은 햇섭 인증을 받고 관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 원료들이 위생적인 곳에서 생산을 했다 하더라도 운송하는 차량의 내부가 위생적이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차량 내부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점검하라고 햇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식품과 비식품을 혼재해서 운송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요. 식품이 오염되면 오염된 원료로 만든 제품을 먹어서 우리 배가 아플 수 있으니까요. 안 되겠죠. 운송 차량 중에는 냉장 또는 냉동 원료 및 완제품을 운반해야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운송 시 보관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며 이 장치들이 부착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입고된 원료와 완제품들도 입고 출고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작업장 내로 입고된 원료, 부재료, 완제품 등은 구분 관리하고 바닥이나 벽에 밀착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용도에 맞게 구분 보관하는 것은 당연하며 바닥과 벽에 밀착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은 먼지 등이 묻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대부분 창고에서 적재물은 벽과 1m 이상 이격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이유는 벽과 적재물 사이 공간에 대하여 청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회사에서는 나무 팔레트를 사용하지 않는데 나무 재질 자체가 파손되기 쉬워서 이물이 발생할 수 있고 나무 팔레트 안에 벌레 등이 서식할 수 있어서 식품에 혼입되거나 작업장 내로 침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료나 부재료, 완제품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것과 이상이 있어서 반품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것들은 분리 및 구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부적합 장소를 정해서 이상이 있는 물건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독성 물질, 예를 들어 원료나 완제품 등을 알코올이나 청소용 락스 등과 같이 보관하면 유독물질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장소에 서로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모두 잘 기억해주세요. 이상으로 이번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